안녕. 자,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3월 모의고사의 두 번째 해설 강의죠. 그렇죠? 빈칸 추론 31번부터 34번까지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그렇죠? 들어가기 전에 빈칸 추론은 방향성의 개념을 살짝만 좀 잡고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물론 세부적인 여러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건데요. 지금은 이제 뭐 여기서 그걸 전체적인 세부 전략을 다 다룰 수 없잖아. 빈칸 추론의 방향성, 어떤 개괄적인 방향성 있죠? 요 부분만 좀 잡아봅시다. 빈칸 추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첫 번째, 우리는 빈칸 문장이 필자의 의도라고 생각할 거야. 그치? 그러면 나머지 문장은 아까 대입학에서도 강조했지만 필자의 의도를 우리를 끌고 가기 위한 근거의 역할이겠지. 그치?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다? 근거는 겹칠 수밖에 없다. 우린 뭘 잡아야 돼? 근거에서 일관성의 시그널을 체크해서 찾아야 되겠지. 그치? 그러면 결국 그 나머지 문장들은 우리에게 한 방향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야. 많은 문장들이. 그럼 한두 문장 해석해도 아무 상관없어. 그 일관성의 시그널만 잡아. 그럼 그게 빈칸에 들어갈 말과 일맥상통할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이거야. 예를 들면 빈칸의 위치겠지. 그치? 빈칸의 위치. 첫 번째는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빈칸이 첫 문장에 있다. 그럼 이건 뭘 말하는 거야? 첫 문장에 있으면 그 첫 문장이 뭐겠어? 근거, 필자 의도겠지. 그 나머지 문장부터는 다 뭐야? 근거의 나열이겠지. 이 말을 하기 전에 이것부터 생각해야 돼. 모든 질문에서 필자 의도가 빵 때려졌어. 그치? 맞아? 그러면 그 다음부터 쓰여지는 문장들은 무조건 뭐여야 돼? 필자 의도에 대한 직접적 근거여야 되겠지. 그치? 맞아? 근데 빈칸이 첫 문장에 있어. 그럼 필자 의도가 빵 쓰여진 거였지. 그럼 그 다음 문장부터는 근거의 날, 직접적 근거의 나열이겠지. 그치? 여기서 우리는 일관성을 찾아야 돼. 아시겠죠? 그럼 봐봐. 빈칸이 두 번째 마지막에 있다. 여기서 마지막이라는 건 마지막 두 문장 안에 빈칸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치? 빈칸이 마지막에 있다 그러면 뭐겠어? 근거 나열이겠지. 그리고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적 결론을 도출하겠지. 여기서 빈칸이 있는 거겠지. 그치? 맞아? 여기서 근거가 나와서 우리는 일관성을 잡아야 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빈칸이 가운데 있다. 그러면 어떤 지금 뭐 어차피 다 근거 상황을 자꾸 들어갈 거겠지. 이 상황을 자꾸 들어갈 거고, 왜 첫 문장이 필자 의도 아닐 거 아니야. 우리 무조건 빈칸 문장이 필자 의도일 거라 생각할 거니까. 그러면 상황을 잡고 상황을 구체화시킨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필자의 의도를 빈칸에서 잡을 거라고. 그치? 맞아? 그럼 있잖아, 알아둬야 돼. 빈칸이 가운데 있으면 앞쪽에는 필자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요즘 우리 철수가 문제가 좀 있어. 얘가 뭐 학교에서 있잖아, 뭐 체육 시간에는 맨날 뛰다가 넘어져.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맨날 막 밥도 못 먹고 비실비실해. 코피도 흘려. 그리고 있잖아, 뭐 1교시, 2교시, 3교시까지는 계속 자. 문제가 있어. 그러므로 우리는 철수에게 삐리리하게 해야 돼. 야, 그럼 앞쪽에는 근거가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근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러면 이 상황에선 이게 필자의 의도일 테니 이 다음 문장부터가 직접적 근거겠지. 우리 여기서 뭘 잡아야 돼? 일관성의 시그널을 잡아야 돼. 아시겠죠? 예를 들면 철수에게 삐리하게 해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아침 식사는 우리의 하루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 아침 식사는 이런 부분들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이렇게 나가. 거기서 일관성의 시그널은 뭐야? 아침 식사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그럼 빈칸에 들어갈 얘기는 뭐겠어? 아침 식사에 대한 얘기야겠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쵸? 이 빈칸의 위치에 따른 우리의 접근 자세, 이 부분도 잡아야 된다. 그치?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럼 근거가 제시되는
방법이 있겠지. 맞아? 이거는 사실은 대입학 유형에서 잡았던 건데, 근거가 제시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거야. 첫 번째, 뭐죠? 계속 똑같은 말. 모든 문장들이 계속 똑같은 말, 결국. 문해라고 따져보면 다 다른 말로 써있지만 결국은 같은 말인 거겠지. 그래서 일관성의 시그널 잡기 되게 좋겠지, 그치? 두 번째, 독립된, 독립적, 근거, 나열. 그치? 근거 1, 삐리리. 근거 2, 삐리리. 맞아? 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영어 지문에서 단어에 집중해야 된다 그랬지. 그 연결어들. 뭐 예를 들어서 furthermore, moreover, likewise, similarly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뭐야? 독립된 근거 나열. 이걸 생각해야지, 그치? 맞아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세부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 뭐 예를 들면 문제점,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 문제점이 유발해내는 결과, 문제점에 대한 원인, 이럴 수 있겠고, 통념은 뭘로 불러? 반박을 불러. 그 다음에 A, B 두 가지 소재가 제시돼? 얘네는 무조건 대조. 이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그치? 맞아? 그러니까 이게 세부 인과관계를 잡는 게 왜 중요하냐면, 빈칸에서 왜 중요하냐? 이런 부분 때문에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영어 지문의 구조가 세부 인과관계로 문제점과 그 문제점이라는 해결책이 나올 거야. 그러면 문제점을 바탕으로 필자 의도는 해결책이겠지, 그치? 맞아? 근데 우린 빈칸에서 뭐라 그랬지? 빈칸 문장이 필자의 의도일 거 아니야. 필자의 의도일 거 아니야, 그치? 해결책도 필자 의도. 이 해결책은 지문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겠지. 이거 필자 의도잖아, 그치? 그럼 뭐야? 이 해결책이 필자 빈칸 문장과 일맥상통해야 되겠지, 그치? 맞아? 거의 패러프레이징급의 문장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요걸 잡는 거지. 맞습니까? 그쵸? 요런 부분들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 빈칸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지막 네 번째. 빈칸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속어법이야. 우리는 빈칸 문제가 어렵게 느끼잖아, 그치? 너네들도 빈칸 문제가 되게 어렵게 느끼잖아, 그치? 빈칸이 왜 어려워? 왜 어렵게 느껴져?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근데 있잖아, 우리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아닌 이상 그 빈칸에 들어갈 수만 개의 단어들의 조합을 어떻게 정확한 그 워딩을 만들어낼 수 있겠어? 방향성만 잡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만들 수 없다면 프레임의 전환을 하는 거야. 뭐? 근거의 일관성을 통해서 필자의 의도를 잡고 이 의도에서 벗어나는 걸 찾아서 지우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속어법이 중요해, 빈칸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치? 맞아?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선생님, 아니, 들어갈 말을 정확하게 찾아야지. 어떻게 들어갈 수 없는 말을 찾아서 지웁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뭐라고? 우리는 빈칸에 들어갈 정확한 말을 만들어낼 수 없어. 우리가 이 글을 쓴 사람이 아닌 이상. 이해돼? 무슨 말인지? 체크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속어법을 쓰는 게 더 논리적이고 더 과학적인 거야. 아시겠죠? 요 부분들이 개괄적인 방향성이에요. 그럼 우리가 요 부분들을 바탕으로 빈칸 한번 들어가 봅시다. 31번. 얘는 빈칸이 어디 있어요? 빈칸이 마지막 두 문장 위쪽에 있네. 그럼 이건 빈칸이 가운데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잡아야 돼? 빈칸이 가운데 있다는 걸 딱 느끼는 순간 앞쪽에는 필자 의도가 근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다만 얘가 필자 의도니 이 다음 문장부터 직접적 근거지. 우린 여기서 뭘 잡아야 돼? 일관성의 시그널을 잡아야 돼. 아시겠죠? 그렇죠? 자, 한번 봅시다. 뭐라고 들어가요? 삶은 불안정하대. 그리고 인간의 행복은 깨지기가 쉽대. 첫 문장에서 보여주는 방향성 뭐야? 삶은 계란이 아니라 삶은 불안정하다. 그리고 깨지기 쉽다. 이 방향성을 자꾸 들어가는 거지, 그치? 그럼 여기서 이제 직선이 그어질 거야. 이 문장 한 문장 써놓고 방향성 바꾸긴 쉽지 않을 거라고, 그치? 맞아?
너네한테 납득시켜야 될 거 아니야. 삶이 불안하다는 걸. 그래야 이 말을 통해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게 먹힐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자, 봐봐.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우리는 깨닫는데 뭘? 대디아를. 대디아 뭐야? 우리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다는 거지. 뭘 통제할 수 없어? 인간의 존재의 그 우여곡절들을 통제할 수 없다는 거야. 뭔 소리야? 삶은 불안정하다. 직선 그어지는 거지. 그치? 맞아? 느껴야 된다. 아시겠죠? 봐봐. 우리는 삶을 겪는데 뭐 두려움과 막 그냥 아찔해하면서 삶을 겪는다는 거야. 그리고 두려워한대. 뭘 두려워한대?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두려워한다는 거지. 그치? 그게 뭔 소리야? 삶은 불안정하다는 거야. 직선이잖아. 그치? 비록 뭐일지라도 최선을 희망할지라도 삶은 불안정해. 직선 그어지는 거잖아. 그치? 맞아? 우리들 대부분은 불안하게 된대. 뭐에 직면해서? 그 즉각적이고 어떤 그런 모호한 어떤 상황의 측면에서 우리는 불안해한데 삶은 불안정한 거야. 계속 직선. 그치? 우리는 불확실성을 잘 다룰 수 없대. 삶은 불안정한 거야. 직선. 맞아? 그럼 봐봐. 여기서 요 문장 해석이 안 됐어. 그치? 막 천지백갈이 모르는 단어가 막 나열돼 있어. 몰라. 괜찮아. 이게 불안하고 이게 불안한 거면 얘도 불안하다는 얘기겠지. 라고 퉁치라고. 아시겠죠? 그쵸? 자, 봐봐. 우리는 쉽게 유혹받는데 뭐 하기 위해서? 뭐 하도록? 받아들이도록. 뭘 받아들여? 빠른 해결책을. 그치? 뭐 하기 위해서? 그 불안함과 우리의 불안함과 의심들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비록 뭐일지라도 이러한 빠른 수정이 장기적으로 보면 정확하게 적절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였지. 그 뭐야? 삶은 불안하다는 거야. 계속. 그치? 맞아? 그러므로 이거 지금 문제점이지. 그치? 맞아? 앞에서 삶은 불안하다니까 문제인 거잖아. 그치? 내가 그 얘기를 빼먹었네. 그치? 맞아? 네. 지문에 심취하다 보니까 빼먹었어. 첫 문장부터 이거 문제점 얘기한 거야? 인정하지? 그치? 맞아? 자, 봐봐. 그 문제점을 놓고 필자 의도가 드러나겠지. 여기선 계속 여기까지 일관성이었어. 그치? 자, 그러므로 당연하대. 뭐가? 그리고 심지어 어느 정도는 필수적이래. 뭐가? 우리가 삐리리를 추구하는 것이 어디에서? 변화와 어떤 불확정성의 바다에서. 자, 그러므로 변화와 서 우리가 삐리리를 찾는 것이 당연하다. 자, 봐봐. 앞쪽에서 계속 일관되게 말했던 건 뭐였어? 삶은 불안정하다, 불안하다였어. 그치? 맞아? 그러면 이 앞쪽에 우리가 뭘 찾는지에 대한 근거가 있어? 없겠지. 물론 이거랑 반대되는 걸 찾는 거겠지. 그치? 그 정도 느낌밖에 없는 거지. 명확하게 근거라고 제시된 건 없는 거야. 그럼 뭐라 했지? 빈칸 다음 문장부터 일관성의 시그널을 잡으라 그랬지. 자, 보자. 우리는 원한대. 봐, 우리가 찾는다는 거잖아. 그치? 맞아? 우리 원하는데 뭘? 고정된 별을 원한대. 뭐하는? 우리를 이끄는. 어디에서? 여정에서. 우리 여정에서. 그치? 뭐를 통과하는 여정이야. 뭐를 극복하는 여정이야. 그 위험한 물들을 아까 바다라고 그랬으니까. 그치? 첫 번째 근거. 우리는 뭘 원한다고? 어떤 별이야? 하는 별을 원한다 이거지. 그치? 옛날에는 별을 보면서 항해를 했잖아. 그치? 그 별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안내자라고 생각했잖아. 그치? 맞아? 그러니까 그런 별을 원한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 봐봐. 만약 진짜 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식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지식? 고정돼 있고 변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신뢰할 만한 지식을 갖는다면 우리는 가정한다는 거지. 그 지식은 뭐일 거라는 거야? 가장 가져야 할 가치 있는 지식일 거야. 우리가 뭘 원한다는 거야. 두 번째, 고정되고 그 다음에 변하지 않고 불변해.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고정되어 있는 거, 불변한 거, 그치? 신뢰할 만한 거. 요거의 일관성 보여? 보여야 되는데. 그럼 얘가 나타내는 거 찾아야지. 그치? 자, 1번 봐봐.
명성이야? 저 두 문장, 마지막 두 문장이 일관성의 시그널로 잡아줄 수 있는 게 명성이야? 평판? 아니잖아, 그치? 맞아? 안정성. 아, 이건가? 이거잖아. 불안하니까. 변하지 않고, 고정해, 불변해, 그치? 신뢰할 만한 거. 3번은 유동성? 아니, 정반대잖아, 그치? 아니잖아, 그치? 그 다음에 도전? 아, 도전. 삶은 도전이 필요하지, 그치?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아니었어. 해결책, 그치? 자, 그 다음에 상호 어떤 그런 의존? 이것도 아니잖아. 답 될 수 있는 거 몇 번이야? 2번이지. 빈칸 다음에 두 문장이 일관되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건 2번밖에 없잖아, 그치? 맞아? 앞에서 내가 얘기했던 거. 잡아야지, 그치? 맞습니까? 자, 32번 볼까요? 32번은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네요. 그렇죠? 그러면 근거 나열일 거고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적 결론이 도출될 거라는 거지. 그치? 맞아? 그래서 근거의 일관성을 좀 잡아봐야 되겠지. 그치? 자, 봅시다. 첫 문장에서 뭘까요? 그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존재와 무라는 거지. 그치? 맞아? 아, 존재와 무라는 진짜 유명한 구절에서 뭐가 있냐면 그 구절 중에 하나에서 이 사람이 그 묘사하는 거야. 뭘? 시선이라는 거지. 시선이 뭘 묘사? 시선이 뭘 묘사하는 거야? 그 특정한 어떤 취약성을 묘사한다는 거지. 그치? 어떤 취약성이냐면 만들어지는 취약성이라는 거야. 언제? 누군가가 옮겨가는 거지. 뭐로부터? From A to B겠지. 보는 것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옮겨가는 거야. 그게 시선이잖아. 그치? 맞아? 이게 되게 취약하다는 거지. 그치? 그럼 첫 문장에서 방향성 뭘로 잡고 들어가는 거야? 보는 것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바뀔 때 그 시선이 어떻다고? 우리는 되게 시선에 취약하다. 이 말로 시작하는 거지. 그치? 맞아? 아, 뭔가 문제점을 말하려는 건가? 라는 생각할 수도 있겠고. 그치? 자, 봐봐. 그는 설명한대. 뭘 가지고 설명하면 누군가의 예를 가지고 설명한대. 어떤 누군가야? 열쇠 구멍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누군가의 예라는 거지. 그치? 근데 또 어떤 누군가래? 또 후야가 써만 꾸며주는 거지. 갑자기 발견하는 거야.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이 그를 지켜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포착됐다는 거야. 뭐야? 내가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느낀 거야. 누가 나를 지켜보네? 여기에 우린 취약하다는 거지. 맞아? 직선. 이해돼? 자, 봐봐. 그 다른 사람의 시선은 항상 불편하대. 그러니까 취약한 거잖아. 그치? 맞아? 자, 이 사람이 주장한대. 그 봐봐. 이렇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치? 그건 뭐 때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 자신을 인식하는 거지. 그것 안에 있는 뭘 통해서? 우리의 상상을 통해서. 뭐에 대한 상상이야? 다른 사람의 우리에 대한 판단. 그치? 그러니까, 시선이 불편한 이유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는 걸 우리가 상상하는 거잖아. 그치? 그 안에서 우리를 인식한다는 거잖아. 예를 들면 이런 거겠지. 쟤가 나를 이렇게 판단하겠지. 이걸 상상하는 거잖아. 그치? 거기 안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니까 불편한 거지. 맞아? 저 인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거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 상상해야 되는 거니까. 자, 또, 뿐만 아니라, because we don't care. 우리는 그 상상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지. 어떻게 알겠어? 쟤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맞아? 너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때? 불안하고 불편한 거지. 그치? 일관성. 그래서 잡혀? 자, 봐봐. 우리는 항상 뒤로 물러나서 도전할 수 있대. 뭐에? 우리의 인식에. 뭐에 대한 인식이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그런 perception. 인식이겠지. 그치? 맞아? 이거에 도전할 수 있대.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하겠지? 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렇게. 아니면 explain them away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치부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러나 방에서 다시 바꿨어. 삐딱선 탔다가 다시 방에서 바꿨어. 그치? 맞아? 그러나 우리는 모른다는 거야. 그 인식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모른다는 거야. 모르니까 불안한 거겠지. 불편한 거겠지. 우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시선이 불편한 거야. 그치? 맞아? 왜? 모르니까. 이거잖아. 그치?
자, 다른 사람들은 정말 뚜렷한 힘을 갖는데 어떤 힘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판단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뚜렷한 힘을 갖는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시선이 왜 불편한 거야? 우리는 상상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하는지 또 우리가 그거를 통제할 수도 없으니까. 그치? 자, 사회적인 삶은 항상 뭐에 대한 거냐면 두려움에 관한 거래. 어떤 두려움이야? 동반하는 거지. 우리의 인식에 동반하는 거. 어떤 인식? 우리는 결코 삐리리 할 수 없을 거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도 없고 생각을 통제할 수도 없어. 그 얘기만 계속 일관되게 했잖아. 그치? 맞아? 그럼 그거 찾아야지. 1번 봐봐. 접근하는 거지. 뭐에 접근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에 접근하는 거야. 두 번째, 최고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는 결코 확신할 수 없는 거야. 세 번째,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어. 사회적 합의를. 또 네 번째 뭐지? 자,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지.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그치? 맞아? 다섯 번째, 우리는 뭐 하는 거야? 판단할 수 없다는 거지. 뭘 판단할 수 없어? 우리 관점의 취약함을. 그치?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 1번 아니겠어? 다른 사람이 보는 것에 접근할 수 없다는 거지. 그치? 맞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왜? 일관성의 시그널. 아시겠죠? 이해돼요? 넘어갑니다. 자, 33번 가봅시다. 33번은 빈칸이 어딨죠? 맨 마지막에 있네. 그치? 그러면 근거 나열, 사실적 결론 도출. 우리는 이 근거 나열에서 세부 인과관계나 일관성의 시그널을 잡아야 되겠지. 그치? 맞습니까? 자, 첫 문장부터 보자. 인식된 거리래. 어떤 물체의 인식된 거리라는 거지. 어떤 물체의 인식된 거리겠어? 멀리 떨어져 있는 뭐로부터? 관찰자로부터. 그치? 그러니까 관찰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물체의 인식된 거리는 종종 가정된대. 받아들여진다는 거지. 이퀄 뭐라고? 원래 subject to 이거 뭐야? 뭐뭐의 지배를 받는, 뭐뭐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라는 거지. 그치? 뭐의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 가정된다는 거야? 어떤 다각적인 어떤 그런 한계겠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의 인식된 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치? 맞아? 어떤 점에서 보면 원래 in the sense that 그러면 인대수로 줄일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뭐라는 점에서 보면 이거지. 뭐라는 점에서 보면 달과 별들과 태양이 모두가 다 인식된다는 거야. 어디에 있다고? 하늘에 있다고. 이게 뭔 소리야? 다시 부연 설명하지. 즉 대략 다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인식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거리의 인식은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뭔 소리야? 우리가 밤에 하늘을 딱 보면 수많은 별들이 떠 있어. 그치? 뭐 낮에 보면 해도 있고, 그치? 밤에 보면 달도 있고, 막 이런 거잖아. 그치? 근데 어때? 실제로는 거리가 다 다를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지지? 같은 거리 안에 있다고 느껴지는 거야. 그치? 맞잖아. 맞아? 저 별은 되게 멀리 있네. 이렇게 인식하지 못할 거라고. 같은 거리 안에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한계지. 뭔가 문제점을 자꾸 들어가는 것 같지. 그치? 맞아? 첫 문제 발생은 문제점인 거야. 왜? 한계가 있다고 했으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제 인식된 거리에는, 그러니까 이 거리를 인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치? 맞아? 별도 해도 달도 우리가 하늘에 있다고 느껴지는 거야. 뭐? 같은 거리에 있다고 느껴지는 거잖아. 그치? 맞아? 실제로 거리가 같아? 아니잖아. 맞습니까? 자, 봐봐. 이 말로 시작하는 거야. 이러한 관찰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그런 어떤 개념과 관련이 있대. 뭐라는 개념이야? 시각적인 공간이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끝난다는 거지. 어디에서? 시각적인 어떤 그런 표면에서 끝나는 거지. 실제로 하늘에서. 그게 뭔 소리야? 우리의 시각적인 공간이라는 건, 그치? 시각적인 공간이라는 건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냥 어떤 면으로 끝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는 건 별들은 다 거리가 다르겠지만 우리는 한 면에 있다고 보게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직선을 말하는 거겠지. 그치? 부연 설명하는 거지. 맞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봐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인용이네. 그럼 뭐야? 이 말을 강조하는 거겠지, 그치? 맞아? 자, 봐봐. 이 두 사람이 보여줬대, 대디아를. 대디아 뭐야? 이것은 뭐야? 구현된다는 거지. 뭐로서 구현된다는 거야? 정말 딱딱한 한계로서 구현된대. 그럼 이게 딱딱한 한계라는 게 뭐지? 명확한 한계로서 인정된다는 거지, 그치? 구현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였지. 우리의 거리 감각에는. 맞아? 그치? 그리고 그건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퍼티스 플레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였지. 맞아? 아, 이 한계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라고 부른다는 거였지. 맞아? 어떤 개념을 잡네. 자, 봐봐. 만약에 관찰되는 사람이나 물체가 넘어서 걸어간다면 뭘 넘어서? 이 퍼티스 플레인. 그러니까 이게 뭐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면을 말하는 거겠지. 그치? 맞아? 그게 우리의 인식의 한계인 거고, 그치? 이걸 넘어서서 걸어가면 그것은 더 이상 인식되지 않을 거래. 뭐로써? 아, 멀어지는구나 라고 인식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크기가 줄어드는 거라고 인식된다는 거지, 그치? 맞아? 자, 이거고, 이걸 넘어서면 멀어지는구나 이게 아니라 크기가 작아진다로 인식하는 거였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야. 우리가 시야라는 각도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까이에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교실에 교탁에서 사람들을 본다고 생각해봐. 학생들을 쫙. 맨 앞에 있는 애는 우리 눈엔 이만하게 보일 거야. 그치? 맞아? 그리고 저 멀리 앉아있는 애는 요만하게 보이는 거야. 그럼 얘는 거인이고 쟤는 소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 쟤는 멀리 있구나라는 걸 인식한다는 거야. 맞잖아, 그치? 여기에 있던 등치 이만한 애가 저 뒤로 가서 앉으면 되게 좁게 보일 거라고. 맞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 제가 크기가 작은 거야, 작아진 거야, 이게 아니라 제가 멀리 있는 거야 라고 인식한다는 거지, 그치? 근데 그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네. 그 한계가 바로 뭐라는 거야? 파터 아닌가? 파티스트네, 그치? 파티스트 플레인이라는 거야. 이 한계가 있고 이 면을 넘어서서 이동하면 아, 제가 멀어지는구나 라고 인식하는 게 아니라 쟤는 크기가 작구나라고 인식한다는 거였지. 실제로는 작아지는 거야? 아니잖아, 그치? 맞아? 아, 이런 한계가 있네 라는 걸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자, 이러한 관찰은 실제로 매우 흔하대. 그치? 그럼 예를 들어주는 거네. 프레이즈 나왔잖아, 그치? 그럼 어때? 이 예는 해석한테도 아무 상관없는 거야. 결국 이 얘기하는 거겠어? 아니겠어? 프랙티스 플레이는 어떤 물체가 넘어서면 아, 제가 멀어지는구나가 아니라 제가 크기가 작네 라고 인식할 거라고. 맞잖아, 그치? 우리가 밤하늘에 있는 별을 보면 아, 제가 멀리 있구나라를 인식하지 않을 거야. 와, 쟤 요만하네 이렇게 인식하지. 작네 라고 인식할 거지, 그치? 그게 뭐야? 우리가 말하는 파티스 플레인을 넘어서 있으니까. 이거 말하는 것가 아니야, 결국. 그러니까 해석한테도 어때? 아무 상관없는 거라고. 쫄지 마. 아시겠죠? 내가 왜 이 말을 해? 자, 봐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높은 탑에서 보게 되면 자동차와 심지어 집들이겠지. 어디에 있는? 아래 땅에 있는 자동차와 집들은 보일 거래. 마치 모인 것처럼 걔네들이 장난감인 것처럼 보일 거래. 그러니까 높은 탑, 우리가 에펠탑에서 본다고 치자. 아니면 63빌딩, 아니면 롯데타워에서 본다고 치자. 이렇게 보면 와, 진짜 집도 쪼만해 보이고 자동차도 요만해 보이잖아, 장난감처럼. 맞아? 그러니까 작아 보인다는 거지. 아, 멀리 있네, 멀어져 있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왜? 파티스트 플레인을 넘어서 있으니까. 이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 맞아? 자, 봐봐. 즉 뭐라는 거야? 크기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 왜? 이 말은 뭐겠어? 파티스 플레인을 넘어서 있으니까. 그 말하는 거 아니겠어? 해석이 안 돼도 자, 봐봐. 그것들이 인식되는 거지. 어디에서 인식되는 거야? 파티스 플레인의 거리에서 인식된다는 거야. 모인 반면에 그게 시각적인 각도를 투영하는 거지. 어떤 시각적인 각도를 투영하는 거야? 상응하는 거야. 뭐에 상응하는 거야? 더 멀어진 거리를 상응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는데 우리 시야는 이 면일 이게 파티스트 플레인이야, 그치? 이거를 넘어서 있는 물체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게 된다는 거야. 이 말이 그 말인 거지, 그치?
맞아? 그러니까 어때? 이걸 넘어서면 여기까지만으로 보이니까 아, 제가 멀어지는구나가 아니라 쟨 요만하네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치?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건데 그치? 그러니까 이걸 투영하는 이 면에 우리는 이 면에서 대상을 보게 되는 거니까. 이해돼? 그치? 자, 그럼 파티스플레이는 그러므로 삐리리래. 뭐였어? 실제 크기보다 더 작게 보이는 거잖아. 이 얘기하는 거잖아, 계속해서. 이걸 넘어서는 물체는. 맞아? 그 얘기하는 거지. 그럼 그걸 찾아야 되겠지. 자, 봐봐. 입증하는데 뭘 입증하냐면 시각적 공간에 경계가 없는 도다. 무슨 멍멍이 소리 하는 거였지. 맞아? 그 다음에 표시하는 거래. 파티스플레이라는 건 뭘 표시하냐면 크기의 항상성의 인식에 한계를 표시하는 거래. 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 그치? 맞아? 이게 답인지 아닌지 모를 수 있어. 그때는 넘어가는 거야, 잠깐. 이거 봐봐. 자, 파티스플레이라는 건 유발한대. 물체로 하여금 더 생생하게 보이도록 유발하네. 무슨 소리야? 더 작게 보이게 유발하는 거지. 그치? 멍멍이 소리야, 그치? 그 다음에 파티스플레이라는 건 4번. 뭐 하는 거래? 허락한대. 대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 뭐 할 때? 걔네들이 더 멀어서 움직일 때? 아니잖아. 더 작게 보이는 거지. 멍멍이 소리지, 그치? 맞아? 5번 봐봐. 자, 파티스플레이라는 건 제공하는 거지. 뭘 제공해? 기준점을 제공한대. 뭐 하기 위한 기준점이야? 정확한 거리를 계산하기 위한? 아, 무슨 멍멍이 소리 하는 거 같지? 맞아? 아, 답은 그럼 몇 번이겠어? 2번이겠지. 자, 봐봐. 빈칸 문제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답 선지조차 처음엔 아리까리 할 수 있어. 왜? 정답 선지는 뭐 하니까? 패러프레이징 할 거니까. 지문에 있는 단어로 그대로 써주지 않을 거라는 거야.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는 이거 정답이네?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속어법이 더 중요한 거야. 속어법으로 나머지를 지우고 나잖아? 그러면 여기서 합리화가 일어난다. 아,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라고 합리화가 일어날 거야. 아시겠죠? 자, 이걸 설명해 볼게. 크기의 항상성이라는 건 뭐야? 가까이에 있으면 얘가 더 커 보이고 멀리 떨어지면 얘가 작아 보여. 근데 우리는 어떻게 느껴? 아, 얘가 멀어지는구나 라고 느끼는 거지 크기가 다르구나 느끼잖아. 크기는 똑같다고 느낄 거라고. 근데 그게 파티스플레인을 넘어서면 얘가 멀어지는구나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얘는 작네 라고 느낀다고. 그러니까 크기 항상성이 깨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의 한계를 나타낸다. 2번이 맞는 얘기인 거지. 맞습니까? 네, 주문 쉽지 않았죠? 맞아요? 네, 쉽지 않았어 진짜. 근데 어때? 일관성의 시그널을 잡자고. 아시겠죠? 눈이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이번 시험이 다행이었던 건 선지의 명확도가 너무 명확했다. 그쵸? 그래서 얘가 오답률이 막 그렇게 극강으로 높지 않았던 거야. 만약에 이 문제들을 있잖아. 이번에 3월 모의고사 문제들을 작년 6평처럼 매력적인 오답 막 집어넣었잖아? 난리 났을 거야.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곡성이 들렸을 거라고. 맞아? 다양으로 생각해야 돼. 아시겠죠? 자, 34번 봅시다. 얘는 빈칸이 없어요. 얘도 빈칸이 맨 마지막에 있네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지문의 구조 생각 안 해도 되겠지, 그치? 자, 보자. 예술과 과학 둘 다에서 단순함의 미학은 용이하게 만든대. 뭐를? 정확한 메시지의 전달을. 그치?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이라는 건 A 소재와 B 소재를 얘기하는 건가? 그럼 딱 첫 문장에서 우리는 느끼는 거지. 이거 A, B 대조 잡으려는 건가? 라는 느낌 잡을 수 있어야 돼. 그치? 이게 잡는 게 합리적인 거야. 그치? 일단 첫 문장에서 어떤 방향성이야? 예술과 과학에서 둘 다,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 둘 다에서 뭐야? 단순함의 미학은 뭐하게 만든대? 메시지의 정확한 전달을 쉽게 만든다. 그치? 그러니까 예술에서도 마찬가지고 과학에서도 마찬가지고 단순함이라는 게 메시지의 전달을 쉽게 만든다는 거지. 단순함이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일 수도 있겠지. 그치? 맞아? 자, 둘 다 또한 매우 체계적이라. 그치?
그럼 이거 A, B 대조가 안 하고 계속 왜 같이 둘 다 묶어서 얘기하고 있어, 그치? 맞아? 자, 봐봐. 비록 많은 사람들이 믿을지라도 뭐라고? 대디아라고. 대디아 뭐야? 예술은 단언컨대 자유분방하고 직관적이야. 반면에 오직 과학만이 방법론적으로 훈련돼 있고 또 뭐라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다는 거야? Theory에서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지, 그치? 자, 아니네. while이 이끄는 건 여기까지네, 그치? 맞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믿는다는 거야? 예술은 단언컨대 자유분방하고 직관적이래. 모인 반면에 오직 과학만이 방법론적으로 훈련되는 반면에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대조를 이루는 건가? 예술은 자유분방하고 직관적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치? 과학이 뭐라고? 오직 방법론적으로 훈련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예술과 과학의 차이점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그치? 맞아? 그럼 반면에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야. 하이픈 쳐놓고 부연 설명하는 거지. 그럼 이 하이픈 사이는 있잖아. 해석한데도 어때? 아무 상관없어. 아시죠? 어차피 부연 설명이잖아. 핵심 정보 전달이 아니잖아, 그치? 뭘 포함해서? 예술가들, 뭐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말하는 예술가들로부터 포함해서 많은 증거들이 있다는 거야. 뭐라는 증거들? 대디아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다는 거지. 대디아가 뭐야? 예술은 만들어진다는 거지 방법론적으로 만들어지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건 통념이네.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술은 자유분방하고 직관적이라고 여기고 오직 과학만이 방법론적으로 훈련된다고 여기지만 이게 아니라 예술은 어떻다는 거야? 체계적으로 그리고 방법론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학이나 예술이나 다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방법론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예술이 자유분방한다는 거 오해야. 이거인 거잖아, 그치? 필자의 강조가 이 부분일 수 있겠네. 자, 그리고 또 대디아라는 거지, 그치? 뭘? 그런 어떤 틀과 형태가 창의성이 흐르도록 허락한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야 뭐라는 거야? 창의성이 흐른다. 여기서 일관성의 시그널 잡혀지는 거지, 그치? 자, 한번 봐봐. 자유로워지는 것 대신에 한계가 없는 자유는 뭐라는 거야? 거의 마비적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뭐야? 한계가 있는 거지, 예술도, 그치? 거기서 말하는 한계는 뭐겠어? 앞문장의 관점에서 보자면 예술도 체계적이고 방법론적으로 통제되는 거야. 이게 없는 자유는 마비인 거지. 이거지, 그치? 일관성의 시그널, 그치? 자, 봐봐. 왜냐하면 틀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진공 상태에 이르게 된대. 어떤 진공 상태야? 이니시가 꾸며주는 거지. 우리의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거지. 뭘 만들어내? 아무 반응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진공 상태. 자, 그 뭐야? 예술도 틀이 필요한 거지. 맞아? 체계가 필요한 거지. 이거 말하는 거지, 지금. 그치? 자, 데니시 어때? 덴마크의 시인이자 영화 제작자인 이 사람이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요거는 관용적인 표현을 알아두자. as A put it. 그러면 A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번 말했던 것처럼 게임의 규칙들이 뭐라는 거야? 예술적인 자유의 전제 조건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예술적인 자유에 뭐가 필요한 거야? 규칙이 필요하다는 거야. 체계가 필요하다는 거지.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거지. 자유 안 된다는 거야. 맞잖아, 그치? 일관성의 시그널 잡아야지, 그치? 그리고 그 규칙들이 제공한대. 뭘 제공한대? 견고한 형태와 구조를 제공하는 거지. 어떤 형태와 구조야? 예술가들이 뭐 하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이용하는 것을. 뭘 이용해? 우연의 어떤 선물을 이용하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뭐야? 예술도 형태와 구조, 체계, 통제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맞아? 일관성 잡아야 되는데. 자, 봐봐. 그리고 세상의 어떤 그런 일부는 제시될 수 있대, 그치? 어디에서 제시되는 거야?
혼동이 없는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거지. 뭐가 있어야지만 예술의 통제와 한계와 방법과 구조 이런 게 있어야지만, 그치? 맞아? 자,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선 삐리리다 뭐겠어? 예술도 한계가 있어야 돼. 예술도 뭐야? 규칙이 있어야 돼. 예술도 방법론이 있어야 돼. 체계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이 방향성 아니겠어? 일관되게 지금 계속 그 얘기했는데? 자, 1번 봐봐. 예술가는 반드시 뭐 해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제한해야 된대. 이게 답인가? 라는 생각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자유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제한이 없는 자유는 마비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제한해야 된다. 그게 답인 거지, 그치? 근데 봐봐. 아까도 말했지만 정답 선지도 처음엔 아리까리 할 수가 있어. 이게 답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을 수 있어. 그럼 일단 냅둬봐. 봐봐. 창의적인 정신이 반드시 뭘 갖고 있어야 돼? 그것만의 독창성을 갖고 있어야 돼. 아니잖아, 그치? 한계가 있어야지. 맞아? 자, 창작자는 신뢰해야만 하는데 뭘? 그와 혹은 그녀만의 본능. 아, 이건 2번, 3번은 거의 똑같은 얘기 아니야, 그치? 맞아? 한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방법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독창적이면 안 된다 그랬잖아, 그치? 맞아? 자, 아름다움을 만들기 위해선 사람은 반드시 생각해야 된대. 어디에서? 미리 결정된 틀 밖에서 생각해야 된대. 아니라 그랬잖아, 그치? 맞아? 자, 과학자는 반드시 포용해야 된대. 뭘? 우연의 어떤 그런 규칙들을 포용해야 돼? 아니잖아.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우연 안 된다 그랬잖아, 그치? 아, 그럼 얘가 답이네. 자기 자신을 제한해야 된다는 건, 아, 한계를 둬야 된다는 거구나. 방법을 가지고 되니까 자유롭게 해주면 안 된다는 거구나. 답 몇 번이야? 1번인 거지, 그치? 자, 봐봐. 우리가 지금 빈칸 문제 4문제를 정확하게 같이 풀었어, 그치? 맞습니까?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개괄적인 방향성도 설명했습니다, 그쵸? 맞아? 요걸 여러분의 것으로 체화하시면 좋다. 아시겠죠? 제가 지금 31번, 34번까지 일관된 방향성을 계속 강조하면서 문제를 풀었는데, 전 앞으로 모든 빈칸 문제를요, 이 방향성에서 풀 거예요. 아시겠죠? 궁금하시면 또 이것만이 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빈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여러 세부 전략들 있잖아요, 그렇지? 그건 우리가 실제 빈칸 추론 강의에서 함께 합시다. 아시겠죠? 그렇죠? 자, 빈칸 추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